토이스토리 4가 정말 쩔었다. 이번에도 또 해냈다. 픽사가 픽사했다. 토이스토리 4가 제작진이 우디한테 헌정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야겠네요. 무조건 봐요, 진짜. 네, 정말 토이스토리는 봐야겠어요. 1, 2, 3편이 다 최고였거든요. 근데 4편도 또 최고였어.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PD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웅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웅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웅이사님 나오시니까 고 작가님이 슬슬 이제 견제를 하시던데요. 그런가요? 예, 네. 어떻게 이 자리를 확실하게 이제 가져가시려고. 그렇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예.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 흥미를 많이 갖게 됐어요. 또 예. 용 PD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또 이제 되게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두 번도 보게 되고 하면서 또 계속 출연하고 싶어지게 되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웅이사님을 모시고 토이스토리 4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네. 토이스토리 시리즈, 이게 사실 4편까지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인데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뭐 다 보셨나요? 저는 1, 2, 3까지는 봤는데 아직 4를 못 봤습니다. 예, 4가 예. 이제 요번에 개봉을 한 영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유피디님께서 어떻게 또 이런 동기를 또 부여해 주셔가지고 네, 또 보게 될지 모르죠. 예, 네. 뭐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이제 또 필 받으시면 네. 바로 극장에 가실 수도 예, 그럼요. 있고요. 네. 이게 근데 3편 나왔을 때 3편 마무리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3편에서 장난감의 주인이었던 앤디가 이제 대학생이 돼버렸어요. 예. 장난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른 어린 아이였던 본이라는 새 주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억에 빠졌죠. 아, 네. 나도 저렇게 장난감으로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어쨌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완벽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보다 더 완벽한 시리즈의 마무리는 없다 이랬었는데 예. 4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4편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영화 이렇게 순위 네. 나오면은 들어가서 봐요. 예,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 4가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와,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4를 또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요. 이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음. 이거 돈 되니까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시리즈에 똥물 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보고 나서는 이건 완벽한 마무리, 그 이상의 마무리를 또 보여주네 하면서 진짜 박수 치면서 나왔거든요. 또 하나의 띵작. 예, 그렇죠. 또 하나의 띵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꼭 보러 가시라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띵작.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토이스토리 4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로운 캐릭터가 2명이 등장해요. 한 명의 이름은 포키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포키는 원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였어요. 그 왜 포크 숟가락이라고 있죠. 그 포크 숟가락에 팔다리를 붙이고 눈, 코, 입을 붙여서 만든 인형이에요. 본이라는 그 주인이 쓰레기에다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붙여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쓰레기였는데 장난감이 된 거죠. 그래서 장난감이 되고 나서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되게 감격스럽게 다가와요. 그 장면이. 그랬는데 문제는 이 포키가 본인이 장난감이라는 자각을 못합니다. 원래 쓰레기였으니까. 원에서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 쓰레기여가지고 막 쓰레기통만 보면 난 쓰레기통으로 갈 거야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원에서 버즈도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장난감이란 걸 자기가 자각을 우주 못해서. 영웅으로 착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서 장난감이라고 자각을 못하고 막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 주인공 우디가 말리느라고 아주 생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말리지 못하고 사고가 벌어져요. 사고가 벌어져서 이제 우디랑 포키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찌어찌 주인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어떤 골동품 상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개비개비라는 인형을 만나요. 예. 개비개비는 포키랑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장난감으로 태어났는데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해서 골동품 상점에 처박힌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그 인형엔 줄을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소리상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줄을 잡아당겨도 으르르 하면서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개비개비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디의 소리상자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달아서 그 뒤에 이렇게 당기는 거? 네, 그거를 빼앗아서 자기 소리상자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 부품을 빼앗아서. 그래서 우디를 잡지는 못하고 대신에 포키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는 우디가 개비개비로부터 포키를 구해내고자 하는 그 모험이 영화 전반에 이제 줄거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 개비개비가 우디의 소리상자를 빼앗고 자기가 이제 고쳐졌잖아요, 온전히.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골동품 상점 주인 할머니의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손녀한테 이제 선택받고자 그 앞에 이렇게 서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이제 처음엔 못 보던 인형이네, 어머 소리가 재밌네 하더니 그냥 버려놓고 할머니한테 다시 간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서 이 영화의 주제를 봤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왜 그냥 내팽개쳤냐?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옹의사님 아이 있으시죠?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똑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왜 다르죠? 전혀라고 너무 제가 강하게 표현했나 보네. 근데 솔직히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아이와 다른 아이는 그렇죠. 전혀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딱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100일이 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가. 근데 요즘에 구글 포토를 보다 보면 옛날 사진이 떠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예쁜데 그 100일째의 모습이 안 예쁜 거예요. 그 외모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그 100일 그 당시에는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간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맥락이 달라진 거죠. 그게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예뻤는데도 그때 당시엔 너무 이뻤던 이유는 나에게 그 아이가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개비개비를 대하던 그 손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 인형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뭐 잠깐의 관심은 받을 수 있지만 이내 버려지고 만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개비개비는 장난감이잖아요. 하지만 버려지고 나면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예. 여기랑 연결되는 게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나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 시의 구절과 토이스토리 4가 완전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장난감은 그 장난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나에게 어떤 경험과 어떤 추억을 선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딱 말씀을 들으니까 관계를 딱 떠올렸거든요. 키워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혼자 있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상대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누구인지도 확인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요즘에 이제 공유 경제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공유 경제가 이제 처음 나올 때 등장했던 이제 어떤 개념이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 소유보다 경험을 강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그걸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과거였는데 이제 그게 정말 실현돼서 요즘에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공유 비즈니스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생겨나게 된 이론의 바탕이 그거예요. 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뭘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 어떤 경험을 얻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뿐만이 아니라 왜 장난감 공유를 해주는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한 게 옛날 사람들은 20세기 사람들은 장난감을 내가 갖는 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그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얻는 그런 즐거운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서로 빌려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뜻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는 상품의 본질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에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또 토이스토리 4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누군가의 장난감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비개비가 그 손녀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냥 처음 보는 장난감이고 갖거나 말거나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가져졌다면 결말에는 또 다른 모습이 좀 보여져요. 어떤 길 잃은 소녀를 개비개비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쓱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녀가 그 개비개비를 보면서 너도 길을 잃었니? 나도 길을 잃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그걸 이렇게 껴안고 울면서 좀 위로를 받아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약간. 그래서 길 잃은 소녀한테는 개비개비가 의미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소녀의 장난감이 됩니다. 정말 스토리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이네요. 공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공유경제와 토이스토리 4를 연결한 게 너무 좀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걸 좀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유경제 예. 이거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 경험을 어떻게 부각시키냐. 예. 그래서 그 소유와 경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에 포커싱을 둬서 예.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그걸로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잘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길 잃은 소녀가 예. 그 개비개비를 예. 발견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살아온 그런 스토리와 이 장난감의 스토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김춘수 시인 그분이 이름을 부르듯이 예.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 그 장난감을 보고 자연스럽게 부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예. 되게 감동적인.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공유경제 요즘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공유경제가 요즘에 와서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냐면 경험이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경험? 옛날부터 이거는 경험이 중요했던 산업 분야가 있어요. 저는 그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은 이렇게 물론 사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고서 읽고 그 내용을 내 거로 체득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내 걸로 체득할 수 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책은. 그래서 보면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한탄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찾지 않고 무료 와이파이만 쫓아다닌다. 네, 그래서 책이란 거는 독서는 옛날부터 경험이 중요했던 비즈니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옹이사님은 어떠세요? 책을 갖는 게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그 부분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책을 얼마나 깨끗이 보느냐.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경험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책을 더럽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더 있죠. 밑줄 긋고 접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밑줄을 긋거나 접지 않아도 그 경험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면, 네, 그렇게 뭐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시겠죠? 아니면은 전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책을 예를 들어서 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을 되게 막 밑줄도 많이 하고 필사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다 그렇게 보셨으면 그거 좀 한번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뭘 필사하시고 어디다가 밑줄을 그었는지.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다독가 에디션 이래가지고 네. 밑줄 긋고 이렇게 필사하고 이런 거로 책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밑줄 긋고 필사한 책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시 토이 스토리 4로 돌아와서 토이 스토리 4가 정말 쩔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영화가
스토리를 전개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물하고 사건입니다. 네.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이 나고 그걸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좋은 스토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좋은 인물은 뭐냐? 좋은 인물은 그 인물 안에 그 스토리와 주제가 다 녹아들어 있을 때 그게 좋은 인물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포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키는 원래 쓰레기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주인이 인형으로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렇죠? 원래는 쓰레기였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장난감이 되었다. 네.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주제를 완전히 함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니까 와 포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냥 영화의 주제를 다 함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딱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작가나 예.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한 이렇게 인물의 써주셔야죠. 네, 그런 스토리가 영화 전체에 확대되어서 그쵸. 똑같은 거니까 통하는 거니까. 예. 반대로 개비개비도 그래요. 개비개비는 그러면은 포키는 쓰레기였지만 의미를 가져서 장난감이 됐다면 장난감인데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의미를 되찾고 다시 장난감으로 태어난 거죠. 오. 그러니까 캐릭터의 주제와 스토리가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아니,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진짜 너무 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봐야겠네요. 무조건 봐요, 진짜. 네. 정말 토이스토리는 봐야겠어. 1, 2, 3편이 다 최고였거든요. 근데 4편도 또 최고였어. 이게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리즈 4편이 다 수작인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항상 최고였고 이번에도 최고였어요.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토이스토리 4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눈여겨볼 부분이 주인공이 우디잖아요. 우디가 마지막에는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는 게 원래 우디는 예전 주인 앤디의 최애 장난감이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그래서 주인을 기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 4편에 와서 보니의 장난감이 됐는데 보니는 우디를 별로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냥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디 정도면 장난감으로서 사명을 다한 거,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 소명을 다한 거 아닌가? 자기 할 책임 다한 거 아닌가? 이제 좀 우디도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골동품 가게에서 예전에 서로 좋아하던 보핍을 다시 만나게 되고 최후의 순간에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핍과 함께 주인이 넘는 장난감의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핍하고 사는. 예.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뭐랄까 이 장면을 보고 토이스토리 4가 제작진이 우디한테 헌정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리즈를 쭉 이어오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디 너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까 3편은 마지막에 이제 관객 장난감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해온 관객들이 그 3편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되게 아련하고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3편을 제작진이 관객에게 바치는 헌정 영화라고 봤거든요. 그럼 토이스토리 4는 제작진이 우디에게 바치는 헌정 영화였던 거죠. 대단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포키와 개비개비 이야기는 시리즈를 다 보지 않았어도 지금 4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시리즈 전체를 다 본 사람이라면 그 우디한테 헌정하는 그 장면에서 진짜 눈 밑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예 역시나 최고였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극장에서 내려가지 않았을 때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적극 제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이야기가 그 토이 스토리는 이게 거의 뭐 초중고등학교 생들을 위해 물론 우선 타겟은 그게 아닌가요?
저 1편 때는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나와서 봤는데 이제 3편부터 슬슬 이제 좀 나이대를 높이더라고. 왜냐면은 1편을 봤던 아이들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생 가는 아이가 장난감을 물려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4편에 이르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나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는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있겠죠. 내 장난감이 왜 나에게 소중한지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른들이 봐도 즐겁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도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 사실 애니메이션이 타겟층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항상 근데 담아냈던 픽사고, 그 픽사가 이번에도 또 해냈다. 픽사가 픽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